토종 향신료 초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초피, 그러니까 뭐 계피 그런 거예요? 계피 맛인가? 형님, 촉은 목피 못 들어보셨어요? 촉은 모피? 예. 모피가 그게 맞아요? 노래에도 있잖아요. 촉은 목피의 그 시절. 와, 확실히 태주가 똑똑해. 배워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둘 다 무식했던 걸로. 아니 초피라고 하면 그러면 산초가루랑 좀 다른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초랑 많이 혼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역별로 제피 또는 젠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제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초피입니다. 초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초피 열매 껍질 가루를 가져왔는데요. 네. 아. 이야. 야. 아니, 이게 이거는- 초피 가루가 아니라 이 추어탕 한 상을 갖고 오셨는데?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우리 보통 추어탕이나 어탕 집에 가면 향신료 가루 넣어 드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초피 열매 껍질 가루입니다. 알았다. 그럼 먹어봤지. 그러게요. 여기 준비해 주신 이게 그러면 바로 초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번 넣어보고요. 짠. 그리고 이렇게 맛 한번 볼까요? 예. 비린 맛을 확실히 꽉 잡아줘. 완전 잡아주고. 비린 맛이 정말 하나도 안 나는데요? 맞아요. 이 와. 향긋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맛이 고급스러웠다는 느낌? 맞습니다. 그렇죠. 고급스러운 맛이 확 나죠.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태주 씨. 이모 여기 한 그릇 더 추가요. 와,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라. 와, 근데 저 진짜 추어탕 잘 안 먹거든요. 이거는 정말 맛이 좀 이거 하나 넣었다고 느낌이 다르. 완전 확 완전 달라진 것 다른 같아요. 음식 완전히 같아요. 다른 음식이 됩니다. 응. 야,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예. 세상에. 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야, 우리 우정우 농부님이 장사를 잘하시네요. 아니 오자마자 저희 이렇게 먹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먹는 똑같은 추어탕인데 이 초피 가루 하나 넣었다고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와. 초피는 토종 작물이자 약용 작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초피 열매 껍질은 살균 작용이 있어서 생선 및 육류 등에 있어 비린내를 잡숴주고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향신료로는 으뜸입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인정. 네. 으뜸이에요. 이 초피가 약용 작물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네, 초피는 예부터 동의보감에 관절염과 저림 증상에도 좋고 치통에도 먹게 하는 데도 쓰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피 열매 껍질에 비타민 C와 토코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 화장품 원료로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예. 가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잎은 톱니바퀴처럼 거칩니다. 4월 달에 이렇게 새순을 수확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요. 5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열매를 수확해서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매가 엄청 작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 작습니다. 귀여워. 통후추 같이 생겼어. 아. 네, 이렇게 수확한 열매를 건조한 후에 씨앗과 과피를 분리해 껍질을 분쇄하면 여러분이 드셨던 초피 열매 껍질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가시가 나 있으면 열매를 딸 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시 때문에 수확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작게는 한 6에서 8kg, 많게는 한 15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네. 생각보다 그죠 안 되네요. 하루 종일인데. 네, 현재 지금 저희는 가시를 피해서 수확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금 개발 중에도 있고 지금 가시가 없는 개량된 나무를 키워봤는데 개량된 나무는 수확량은 많이 달리지만 약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시가 없는 것은 절임용으로, 가시가 있는 것은 건조해서 분말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초피계의 에디슨처럼 다양한 발명과 개량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박사님이. 제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제 초피 나무를 재배하러 왔을 때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겠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맨 땅에 헤딩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변화되는 상황에 맞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을 심었을 때 가능한지 알아보는 검사를 토양 검사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검사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우정호 지킬 박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수출을 50만 불이나 달성했다고 하십니다. 50만 불. 50만 불. 50만 원. 세상 그러면은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뭐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와. 증서까지 이렇게 하시고 또 시상식에 야 50만 불 탑. 와. 요것도 박수 한번 드리죠. 놀랍네요, 놀라워요. 네, 감사하게도 2022년부터 저희가 수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사실 뭐 초피가루, 초피.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수출 2년 만에 50만 불을 또 대표님 회사에 달성을 했어요. 그 회사에 자리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딴 계속 알아보시다가 이제는 좀 예. 취업 위주로. 네,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수출 담당하겠습니다. 수출은 어디로 하면 되죠? 네. 보통 초피는 일본으로 지금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요? 네. 4월에는 이렇게 새순을 수확해서 장아찌용으로 보내고 있고 5월 중순에 열매를 수확한 거는 똑같이 장아찌용으로 일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초피를 되게 좋아하네요. 네. 초피의 효능 중에 보면 나쁜 균을 잡아주는 효능이 있어서 특히 해산물이나 장어 요리에 곁들여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 맞아. 그리고 그 이후에 6월에서 8월까지는 수확한 열매를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추어탕이나 어탕, 매운탕 집에 식당으로 많이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초피 가루도 중국으로 지금 수출하려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 중국 대박이지. 중국 진짜 시장이 좋아하겠다. 크잖아요. 그렇죠. 초피는 현재 일본, 중국,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90%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9.9%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0.1%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최근 들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 연평균 약 55%의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맨땅 헤딩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뭐 전문가도 없고 워낙에 생소한 작물인데 어떻게 초피를 농사 짓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20년 정도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밀양에서 초피 하시는 재배 농가분들이 다들 어르신들이고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물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13년 동안 저는 이제 농부 이전에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정리하고 그러다 5년 전 어머니가 계신 밀양으로 귀농해 초피 농사를 배우게 됐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초피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 매력이 뭔가요? 저는 성장 가능성이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밀양은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서 딸기, 고추, 깻잎, 감자 등 잘 되는 작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초피는 전체적인 매출 규모의 10%도 되지 않거든요. 작년 밀양 딸기 수출액이 15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저희 초피 작목반 10개 농가에서 5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네. 그러네요. 그래도 이 수출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네. 힘들었던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분들은 참 많이 까다롭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 분들은 품질, 특히 향이나 작업 상태, 이물질 등 제품이 좋으면 가격을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국에서 생산가까지 비교해서 맞아야 결정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중일 모두 초피 나무를 재배해서 생산하고 있지만 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국내산이 독보적이라 이거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한국산 초피. 그 가격 제대로 받고 있겠죠? 2019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보통 키로당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마라탕이는 열풍덕에 초피 붐이 일었지만 시장이 커지고 더 많은 분들이 드시려면 가격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부님 해병대도 나오시고 굉장히 포부가 커 보이시는데 네. 최종적인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밀양에 초피나무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초피나무를 밀양시의 대표 작물로 만드는 게
최종 꿈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내외 농업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해외 바이어 미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중국으로 수출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 프랑스, 중동, 동남아, 미국 쪽까지 수출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멋있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